5.18 시국선언에 우리 젊은 남자분, 형제분, 자매님이 이런 분들이, 이런 젊은이들이 살아있기에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 자리에 끝까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자, 우리 5.18 시국선언의 성명서 우리 박태환 형제님, 유미선 우리 자매님 간단히 전달해 주세요. 올라오세요. 자, 이런 젊은이가 있기에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5.18 시국선언문을 읽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5.18 시국선언문 25-1호 지금부터 1919년 3.1절 기미 독립선언문 선포를 기념하여 5.18 시국선언문 25-1호를 탑골공원 3.1문 앞에서 만천하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유와 정의를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몽령을 선포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만 할 정도로 위태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의 계몽령 발동에 따라 확인되는 문제점은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해치는 적대 세력들이 국회를 장악하여 체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안보 상황에서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자 발동한 계엄령이었고, 이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상 적법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개 범으로 몰아 불법 구속을 할 정도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그중 감사원이 감사한 내용을 근거로 가족회사라고 거명되면서 특혜 채용된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5.18 유공자들의 공무원 특혜 채용도 당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대한민국 2030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최근 일어난 이 사건들이 발생한 원인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에서 비롯된 것임에 대하여 같이 인식을 하고,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광주 5.18의 진실을 밝히면서 부정과 불의에 맞서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7, 8천 년 전부터 존재한 이래 근대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이, 그 국민이 주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지켜진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즉 6.25 남침에 따른 학도군의 참전, 이어 4.19 혁명과 5.18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 전에 일어난 5.18은 관련자들의 유공자 치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5.18은 1997년부터 민주화 운동이라고 명명된 이후 28년간이나 관련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전유물 그리고 향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금지되어 왔고, 심지어 5.18이 신성시까지 되어졌는데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언급조차 할 수 없도록 입법까지 한 처사는 이 사람을 넘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곤란한 역사관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을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단절의 역사요, 왜곡의 역사요,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역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는 엄청난 이권과 검은 세력들이 그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왜곡해야만 검은 돈을 합리적으로 차지할 수 있고, 검은 세력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는 변절된 세력들을 움켜쥘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추종자가 생겨나고 이중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국회에선 5.18에 대한 재갈법인 5.18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회가 5.18에 대해 폄하, 왜곡한 것을 처벌하겠다는 악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려왔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를 5.18 관련자들은 반드시 답해야 할 겁니다. 예, 오늘은 진정 시대의 조류에 발맞추어 자유 대한민국에서 5.18과 더불어 바로 나아가고자 하는 차원과, 비록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했지만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탄핵과 연계하여 5.18 세력들이 이에 편승하였다면 그 진상을 밝혀나가는 차원에서 본 시국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8 당시 침략군과 직접 맞서 싸웠던 11공수 61대 4지역대 부대원으로 참전하셨던 신동국 주민님과 3공수 부대원으로 광주에 투입되었던 문광호 중사의 현장 상황에 의한 증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시 책임자로서 직접 증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투입 경위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공수는 5월 18일 1980년도 5월 18일 밤에 청량리를 출발하여 19일 아침에 광주에 도착하여 광주의 조선대학교 베이스 캠프에 주둔하였습니다. 18일과 그 이전 사항은 대대 작전회의와 당시 합리적 상황 판단에 의해서 알 수가 있었고, 19일 아침에 11공수는 명령에 의해서 조선대학교를 출발하여 광주시 일대에서 카브레이드를 하면서 출동 목적지이자 경계지역인 검남로 일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광주 시내 상황은 시위대들의 거센 항의와 폭력, 폭동으로 인하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19일 밤을 도로상에서 사력을 다해 중과 부적인 상태에서 시위대와 싸우면서 하수도 구동물을 내서 잠을 자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20일 밤에는 적들이 수백 대의 택시를 동원하여 저희 부대를 공격해왔고 이를 막아내고자 전대원들이 사력을 다해 싸워 막아내었으며 이를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저들이 군분교 작전 수행을 감추기 위하여 일으킨 오단수 성동격서 작전인 것으로 판명되어졌습니다. 이를 수백 대 택시들의 돌진을 저희 부대 11공수에서 최후 저지선을 설정하고 사력을 다해 밤을 새우면서 막아냈으며 전일 밤과 같이 겨우 하수도 등지에서 지새운 채 21일 아침을 맞이하였는데 그때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유언비어에 매수된 수많은 사람들이 검남도 일대 거리로 몰려왔고 마침내 광주 도청앞 검남로에는 북특수군 요원들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의 시위대들로 검남도 일대를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21일 아침부터 검남도 5.18 기록관 일대에서 61대대와 62대대는 바리케이드를 치고 최후 저지선을 구축해 시위대들 북특수군들을 갖다 포함해가지고 팽팽히 대치하게 되었고 오후 1시 30분경에 적들 북특수군 요원들이 하연병을 던져 지키고 있던 우리 부대 장갑차 해치에 투입되어 폭발을 기점으로 하여 북한 특수군 주도의 시민분들이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탈취한 장갑차로 바리케이드를 돌진하며 우리 부대 동료 병사가 거기서 압사당하여 죽게 되었고 장갑차는 총을 바닥에 계속 쏘며 강난을 일으키다가 운수대 앞에서 우회전하면서 사라졌었습니다. 이어서 시민군들 이 수십 개의 트럭에 탑승해 돌멩이, 쇠파이프, 강목 등을 던지면서 경군을 향해 돌진해 오면서 얼굴 등이 비도서리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고 대열까지 무너졌으며 한편으로는 총소리까지 들려오면서 우리 부대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상황에 진정으로 대처하지 않았기에 그 당시 62대 사지역에 소속되었던 본인이 이런 상황을 대처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역대를 거쳐 여단 본부 참모 하사관들에게 부대원들 다 죽는다, 실탄을 쏘내라 하고 쩌렁쩌렁 외치자 그 당시 야정군 사령관님 대대장이 당시 특전사령부에서 최우수 장교 표창받은 신중희의 행동을 보고 신중희가 소속된 사지역대에만 실탄을 분백해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실탄을 장전 후에 도청 분수대 앞에 있는 수협 빌딩 옥상으로 올라가 그 옥상에서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인 오후 3시 30분에 발포 명령을 빠르게 되어 북한 특수군을 개멸시키는 작전을 수행하여 적들의 기도를 저지했던 것으로 이를 경남도 전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적들은 머리에 흰티 붉은 띠를 두른 자, 가슴에 임원을 단 자, 어깨띠를 두른 자 등 표식을 한 자들로 저들을 향해 자동 사격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시위대들 중 북특수군들만 골라서 사격을 가했던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그 숫자는 무려 4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여 명 별로 놀라는 기색이 조금 약하군요. 사실 이런 규모라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여러분 무장간첩 김신조 일당을 아시죠? 그 당시에 30여 명이 청와대에 기소됐을 때 어떠했습니까? 정부의 비상이 걸리고 온 군과 경찰까지 펄펄 뒤집혀졌던 사실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울진 삼척 무장간첩 60명 이들이 침투했을 때도 어떠했습니까? 정말 온 군의 비상이 걸리고 나라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특수군이라면 어떠할까요? 이들은 가장 훈련이 잘된 용사들인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자랑하는 최강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들 400명이라면 대한민국 100대 사단 100만 대군이 덤비더라도 잘 잡기가 힘든 구면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일개 지역대가 막아내고 적들을 괴멸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김일성은 적화 의지를 포기하고 잔류병들을 철수 명령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란의 위기에 처해졌던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와 전라남도 지역에서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피해자가 날 것을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11공수본부나 62대대 본부에서 이런 상황을 기록하였거나 규명하여 말하지도 아니하므로 경남도 전부 진실이 감춰져 왔던 것이 사실로 5.18의 진실은 왜곡되거나 폄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 신동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론과 아스팔트 위에서 수없이 외쳤고 이를 토대로 저술한 최초 발포 명령은 내가 했다. 그리고 또 경남도 전투 등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러 업무론자들에 의해서 허위롭고 하면서 짓밟히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2028년 여러분들은
이들의 진실성과 당위성을 밝히는 책들 작게 8058 저자 정당과 북한과 한중일 정보기관이 밝힌 광주 사태 저자 김계철의 16명이 쓴 것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 신동국 주의가 실제로 싸운 경남로 전투의 진실과 팩트를 강력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폄훼하는 자들은 북특수군이 개명한 것은 광주 교도소 공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21일 17시 3분부터 광주 교도소 방어를 직접 참전하였던 문강호 예비역 중상께서 광주 교도소에서 28명만 사살한 것이 사실임을 후술하여 증언할 것이므로 이 또한 북특수군 주력 교도소 사살을 운운하는 것은 완전한 허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경남로 전투의 진실을 자유 대한민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자유 우방국들에 널리 공표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경남로 전투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21일 오후 5시경에 조한말로 철수 명령이 떨어졌고 22일 오전에 철수 완료하여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5월 24일 광주 비행장으로 철수하는 명령을 받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14시 5분경 통항동 5인 사격으로 알려져 있는 통항동 전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어설 부대에 보복작전이 실시되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63대대 장병 4명 8명 중상 26명 도합 34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던 사건인데 이때 사실은 저들은 저가 포함된 62대대 4지역대를 몰살시키고자 했던 이연성의 보복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부대는 62대대 4지역대가 몰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62대대의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62대대가 선발대로 출발하지 못하고 그 대신 63대대가 선임 출발하는 바람에 이렇게 63대대 7지역대에서 많은 피해자가 났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회 상황에서 저희는 살아남고 대신 63대대 7지역대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죽을 목숨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지 이제 이를 또 확실히 밝히고자 죽으면 죽을라 자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경남로 전투 덕분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북특수군 결석된 군 내부에 존재한 적들의 소행을 작게 8058 저자 정담에서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5.18이 단순한 민주화 운동이 아닌 완전한 전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광주 교도소 방위 책임자였던 삼공수 하사관 총사령관이었던 문강호 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광주 교도소 방어 현장에 대해 잠시 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강호 중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단결 5.18 당시 상공수에 근무했고 우리는 예비대대로서 같이 작전을 나가고 진압봉 들고 싸우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예비대대로 남아갔고 마지막엔 광주교도소에 가서 거기서 거치하면서 거의 2박 3일 있으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광주교도소에 총책임자로 있으면서 거기서 넘어온 사람들 갖다가 사격을 해갖고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여러 번 가두방송을 많이 했지만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북에서 특수군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왔어요. 저희가 교도소에서 대대장님이랑 지역대장님 전부 있는 앞에서 제가 화장실에서 피변보다 말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총 3명이 총 들고 와서 우리한테 쏘고 올라오다가 제가 대대 보고하고 해서 제일 급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 그래갖고 대대장님한테 MO60 4정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도소 내에 네 군데 타워에다가 MO60 거치하고 넘어오는 사람들 갖다가 저지하기 위해서 그걸 갖고 오라 했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딴 데대 대대장님이 지금 이북 특수군들이 이 교도소 치려고 온다고 하니까 다들 대기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MO60을 그 박스, 쇠 박스로 도로 박스로 된 거 거기 박스 갖고 온 거를 거기서 총결합을 제가 다 했습니다. 해갖고 각 대대장님들한테 뭘 조건을 했냐면은 각 대대에서 사격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야간 사격을 잘하는 사람들 2명씩 해서 총 8명을 뽑아달라 해갖고 4명씩, 2명씩 해서 4군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임무가 끝나갖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공항으로 철수해서 왔지만은 만약에 그 교도소가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특전사에 근무를 했지만은 만약에 교도소가 뚫렸다고 생각할 때 저도 그렇게 별로 좋은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막상 여기 여러분들, 저희 선배님들, 여러분들 많이 앉아 계시지만은 교도소에 그 당시에 2,700명 많은 인원들이 갇혀 있었는데 정치범서부터 여러 그 빨갱이들 다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간수하기는 너무 사실 좀 겁이 좀 나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해야 될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밤잠을 안 자고 교도소 내를 다니면서 교도소 소장님이랑 다니면서 그 교도소 내부를 다 보고 그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이론들이 많이 못 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도소도 쉬라고 그랬더니 여기 치지도 못하고 많은 이름만 사상당하고 해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갖고 올라간 게 나중에 미국으로 다 철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입장에서 저희가 여기 저보고 이거 좀 제가 6줄 읽으라고 지금 나왔는데 틀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토요일 날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지만 우리 모임의 명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은 그 여러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거를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날 저희가 그 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 나온 사람들 시청 앞에서 했는데 거기는 안 다니고 제가 이제 여기 신동 목사님 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같이 합류해서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매주 이런 걸 봐주시고 저 좌측편에는 그 우측편에 그 저 책자 써놓은 것도 있고 또 팜플렛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하셔갖고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입니다. 이어서 제가 광주 5.18의 논란 공공성을 해결하는 열쇠에 관해서 지금까지 광주 5.18의 논란으로서 공공성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제대로 검증이 안 된 영화들 이야기에 한테서 잠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의 봄과 화려한 휴가 그리고 택시 운전사 등에서 나오는 경험군들이 먼저 앉아 싸로 시민들을 마구 총격을 가했다는 엉터리 설정과 시민권을 준 헌법기관으로 경험군을 견도안의 하수인 정도로 설정했던 엉터리 영화들인 것이었습니다. 영화와는 달리 실제 사실은 오히려 중무정한 시민군들에 의해서 경험군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 시민군들은 주 카이로스 시간 오후 30분 전에 무장하기에 모두 적들과 내통했으며 반역한 반국가 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과 추종자들이 현재 당당한 국가 유공자 세력들의 반열에 올라와 있다니 이게 정말 말이 되겠습니까? 당시의 경군들은 빈총이었고 시민군들은 북특수군 지하에서 총과 무기로 중무장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 당시 5.18의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5.18에서 20일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오히려 공수부대들이 본 빈총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몰려든 폭력 시위대들, 날렵한 시위대들, 비표시를 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시위대들, 각종 위험으로 무장한 어마어마한 시위대들에 의해서 생사의 기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과연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발포 명령단은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이 아니라 질타를 요청하여 지어받은 여기 있는 신동국 중위가 자위권 차원 등에서 발포하였던 것입니다. 집단 사격팀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의해서 아니라 질타를 강력히 요청하여 지급받은 사시역대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도청합 부수대 앞 수협 빌딩 옥상에 올라가 저의 신호를 받고 조준 사격을 한 61일의 사시역대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담에색 도상에서의 역사보다도 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애국국민들과 연타의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애국국민 여러분들께 5.18 당시 현장 작전에 참여했던 위 두 명 즉 삼공수 문광호 님과 11공수의 신동국 장군에 힘입어 이제 다음과 같이 젊은 청년의 선청에 따라서 촉구 선언을 다같이 큰 소리로 외쳐나갑시다. 이제 잠시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켓 갖고 계신 분들은 피켓을 갖고 일어섭시다. 젊은 청년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 젊은 청년이 선창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힘차게 외칠 시 여러분들은 경의를 담아서 들고 계신 피켓 혹은 오른쪽 주먹을 하늘 위로 힘차게 올려주신과 동시에 마지막 문구를 큰 소리로 세 번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여 한방의 적들을 박살내며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갑시다. 이제 젊은 청년이 힘차게 선창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애국 국민들은 여타의 국민 여러분들에게 5.18 당시 현장 작전에 직접 참가하셨던 위 두 명의 증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촉구하겠습니다. 하나, 기미 독립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5.18 시국 선언문을 마땅히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라! 자, 세 번 외쳐주십시오.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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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5.18을 근거로 추정되는 민주당은 좌경화된 공산 이념의 뿌림을
더 이상 숨기지 말라! 숨기지 말라! 셋! 5.18 민주화 특별법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한 악법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즉시 폐지하라! 폐기하라! 넷!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공적 없는 유공자들은 모두 국민의 이름으로 폐지하고 처단하라! 서명하라! 다섯! 5.18 민주화를 빙자한 반국가적 민노총 소속의 모든 집단은 해체하라! 여섯! 5.18 민주화를 빙자한 신부, 신중의 반국가적 민노총 소속의 모든 집단을 즉시 해체하라! 마지막으로 일곱! 5.18 폭동 진압 대형군들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으로 진정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 마지막 구호 제청이 있겠습니다. 5.18은 역사 왜곡의 정점에 있다! 5.18은 폭동이요, 내란이요, 전쟁이다! 5.18 유공자 명단을 모두 밝혀라! 시대 진실 5.18을 공명정대하게 재조사하라! 대한민국 역사의 시간 5.18을 정상화하라! 구호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참여 및 단체를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및 단체. 네.